1950년 이해 봄은 유난히도 따사로웠다. 매주 수요일 하루 술과 고기를 금한다. 언뜻 보면 교회의 금요기를 연상케 하는 이 이야기는 1950년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가 지켜야 할 법이었다. 2월 10일 국무회의에서는 식량난과 농사짓는 소의 부족이 심각해지자 매주 수요일을 무주 무휴일로 정하고 이를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4월 12일) 멀리 미국에서 온 국민을 흥분케 할 소식이 전해졌다. 4년 전 서윤복이 1위를 차지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한국 선수들이 이번에는 1, 2, 3위를 전부 휩쓴 것이다.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5월 30일에 실시됐다. 이승만 계열과 제1야당인 민주국민당의 의석을 많이 잃었고 대신 무소속 후보들이 많이 당선됐다. 이승만의 인기는 크게 떨어졌지만 국회에서 그를 필적할 만한 인물이나 세력은 없었다.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다. 그것은 북한의 완전한 기습이었고 국군은 속수무책으로 밀렸다. 그동안 38선의 잦은 분쟁에 익숙해진 서울 시민은 25일 그날에도 크게 동요하지는 않았다. 오후 늦게 북한군 야크 전투기가 서울 한복판에 공습을 감행하자 그제서야 정부와 국민들은 전쟁을 실감하게 됐다. 전쟁 발발 이틀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대해 무력으로 제재할 것을 결의 한국전 참전을 결정했다. 유엔의 최초 전쟁 개입이었다. (28일) 오후 5시 전쟁이 일어난 지 사흘 만에 서울은 북한군의 수중에 떨어졌다. (8월 18일) 대전에서 대구로 밀리던 정부는 급기야 부산에 임시 수도를 정했다.
정부와 함께 남하하던 피난민들은 부산에 만들어진 임시 수용소에 불안한 보금자리를 들었다. 쭉 늘어선 텐트와 얼기설기 만든 상잣집이 그나마 몸을 붙일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인민군 치하의 서울. 100만 정도가 피난을 간 서울 인구는 50만으로 줄어 있었다. 남아있던 서울 사람들은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일원이 되어야 했다. 전시 동원령으로 18세 이상 청년들은 의용군으로 전선에 투입됐다. 여자들까지도 전선으로 동원했다. (9월 15일) 서울을 수복하기 위한 유엔군의 작전이 개시됐다. 인천 상륙작전이었다.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된 지 13일 만에 서울은 완전히 수복됐다. 꼭 석 달 만에 서울을 완전히 탈환한 것이다. Profound and everlasting gratitude, with desire to show in some way or small way. 이날 이 대통령은 메가드에게 최고 훈장인 태극 무공 훈장을 수여했다. 식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곳곳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서울이 탈환되자 피난민들이 돌아왔다. 그러나 서울은 그들이 떠날 때 모습 그대로가 아니었다. 인민군이 북쪽으로 후퇴한 후 곳곳에서 참혹한 학살의 현장이 드러났다. 특히
대전에서는 우물 등에서 5천 구 이상의 시체가 발견되기도 했다. (90일) 동안에 2번이나 주인이 바뀐 서울은 전쟁이 남긴 폐허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열병을 알아야 했다. 지하에 숨어있던 사람들, 강제의용군, 납북자의 가족, 어쩔 수 없던 부역자들, 그리고 미처 도망가지 못했던 김일성의 하수인들. 고난의 광풍시대가 잔인했던 만큼 이에 대한 보복의 역풍도 거칠었다. 서울에는 조금씩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폐허 더미에서도 부스러기들을 모아 집을 짓기 시작했다. 국군도 전열을 가다듬기 시작했다. 8월 22일부터 국민병이라는 이름의 신병 교육이 있었고 그들은 짧은 훈련을 받고 전선에 투입됐다. 군대에 가는 것이 곧 죽음이라고 여겨졌던 시기, 그들을 전쟁터에 보내야 했던 아내들을 위한 노래가 이때 만들어졌다. 님께서 가신 길은 영광의 길이었기에 이 몸은 돌아서서 눈물을 감추었어. 가신 뒤에 님의 뜻을 등불이되어 바람 불고 비 오는 어둠 밤길에도 홀려가는 가슴에 즐거움이 넘칩니다. 어린 학생들까지도 전선에 나섰다. 학병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해 참전한 학생들은 전쟁 전 기간에 걸쳐 10여만 명. 그들은 변변한 무기도 없이 전쟁터에 나섰고 누더기가 된 학생복에 학병이라는 헝겊 한쪽만을 붙인 군번 없는 병사들이었다. (10월 1일) 유엔군이 38선을 넘었다.
극복하고 또 한국 전체를 해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8선에 도착한 유엔군은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38선을 넘는 문제는 유엔군 사령관의 권한 밖의 일로서 미묘한 문제였다. 그러나 국군은 어떤 이유를 붙여서든 38선을 넘어서려 했고 이번 기회에 통일을 달성하고자 했다. 이 같은 국군의 의지로 결국 유엔군은 38선을 넘었고 한국군이 가장 먼저 38선을 넘은 것은 10월 1일이었다.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환영 나온 주민들은 6.25 전에는 북한의 통치하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들 중에는 태극기와 인공기를 구별 못하는 나이든 농부도 있었다. (10월 26일) 유엔군은 평양을 거쳐 압록강에 도달했다. 병사들은 전쟁의 종말에 대해 얘기했고 전쟁은 승리로 끝날 듯했다. 한편 서울을 떠났던 피난민들이 한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도강증이라는 것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전시 생활에서 도강증은 쉽게 발행되지 않았고 이를 얻으려는 사람들로 해 한강 나루터는 늘 붐볐다. 밀고 당기는 전쟁의 긴박함 뒤에도 일상은 계속되고 있었다. 일상을 영위해야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전쟁의 가혹함은 오히려 살아야 할 이유를 부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쟁으로 중단됐던 학교에서는 수복된 지 불과 며칠이 안 되어 수업이 다시 시작됐다. 수복 일주일 만에 열린 서울시 교육 임시재건위원회에서 바로 개교를 결정하고 2학기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